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원 상담실장 자격 과정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분들을 위해 1강부터 30강까지 교육 안내자로 함께할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교육이사 손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병원 컨설팅, 자문, 지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된 이론들과 총괄실장을 경험한 이 실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료, 보건업계의 인재로 활동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제1강 병원 상담실장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자격을 주관하는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제528호 설립 허가된 유일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립을 승인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희 협회를 사칭한 업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하실 자격명은 NCS 활용 병원 상담 실장입니다. 합격 기준은 오지선다형 백문항 중 60점 이상이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년이며 검정 과목의 내용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강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니 인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자격 발급 기관은 사단법인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입니다. 응시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www.hcakorea.org 또는 대표번호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상담실장의 자격 및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상담실장의 자격 및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료 특성에 따른 의료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진료 및 치료 프로세스에 의거한 정보 차트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병원 상담 실무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료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치과, 피부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등 같은 진료 내용으로 진료받지 않습니다. 다 다른 진료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치과는 의료인을 처음 만날 때 상담실에서 따로 별도로 만나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워보실게요 부터 시작을 하죠. 즉 진료의자에서 초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공포와 불안이 사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진료 특성에 따른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심리학 지식이나 공감하는 자세, 고객 응대 태도,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커뮤니케이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차트 능력의 보유, 즉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하고 또는 질문을 만들고 치료 변화 등을 어떤 확인하는 이런 관리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 상담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력이 있거나 또는 상담 자격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 환자 응대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전화 응대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환자 상담 업무를 수행할 기본 능력이
기본 능력이 상급 수준인 사람이다인데요. 자, 이러한 대처 능력, 즉 고객의 불만을 캐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역량을 동원해서 묘안을 찾아주는 센스가 필요한데 오로지 대화 스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춤 응대가 필요함에도 고객의 느낌과 생각을 읽지 못하고 같은 음성,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순발력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즉, 병원 상담실장의 자격과 업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자리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존립하느냐? 자,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순간에 환자와의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무용성과 침습성은 이 환자를 불안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무용성이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특성들은 특히 치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안이 가중될 경우 심각한 이미지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상담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과 공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확하거나 섬세하거나 굉장히 다정한 어떤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이 치료 프로세스에 관련된 제시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5단계를 보시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공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리적 욕구를 제외한 나머지 4단계는 모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즉 인간의 안정성,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들이거든요, 사실.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또 원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어떤 최상의 욕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감과 환자 중심 관리 프로세스, 즉 남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느낌보다는 나는 조금 특별한 것 같다? 이 병원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사실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이 환자를 정중하게 대한다는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인데 비해 환자들은 평균 3.55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결과조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받는 수요자가 느끼는 수준은 다르다.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병원의 노력들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문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역할 중에 3중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고객, 두 번째 병원 행정제도, 세 번째 의료시장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먼저 환자에 대한 밀접한 서비스, 환자를 직접 응대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고객과 직접 마주하잖아요.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서비스에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직접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병원의 행정 제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분석과 개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까지도 고려한 의료 시장에 관한 파악, 이해, 분석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즉, 병원 상담 실장은 고객에게 집중하며 병원 행정제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개선, 분석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의료시장의 변화를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고객에게 어떻게 이 상담을 또 충분히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실무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환자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 환자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병원 상담실장의 의무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말만 잘하면 된다. 나는 말만 잘하면 된다. 정해진 시나리오만 잘 설명하면 된다.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들이 생각보다 현장에 많습니다. 수가표라고 하죠. 진료비 그리고 진료비 외에 어떤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이 표화 작업된 것을 우리는 수가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가표들을 가지고 일부 진료과 상담실장님들이 기계처럼 집중적으로 수가표만 설명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에 충분한 답을 하질 못하는 경우들이 이럴 때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가표를 보면서 고객이 어떤 궁금한 점이 이야기됐을 때 오로지 수가표에 대한 이야기, 뭐 비용적인 부분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 고객이 뭔가 궁금해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니즈는 파악이 되지 못한 채 이 이해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답변이 진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뭐죠? 잠시만요. 그거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남이 다 해놓고 내가 확인만 하는 경우. 그러면 이 확인된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데 확인된 것처럼 느끼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안 되어 있고 또 환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답변에 더더욱 신뢰하지 못하는 병원의 이미지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환자 정보 차트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환자는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상담실장은 그냥 나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 미리 문의 전에 다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네, 네네, 저 이제 이해했어요. 이런 피드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즉 환자가 묻기 전에 답을 해주는 습관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 알아야 한다. 의무다. 검사, 수술 날짜와 시간, 검사 결과, 치료 예후, 예상 퇴원 날짜 등을 아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자가 처음 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이 고객에게 있는 다양한 일들을 내가 캐치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빨리 확인해서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게끔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내가 검사한 내용을 모르고 수술을 언제 했는지 모르고 치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몰라서 고객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상담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가 예를 들면 피부 케어를 받는다는 어떤 가정을 해봤을 때 피부 케어를 받고 있는데 다 좋다, 비쌀수록 좋다, 그러니 고객님 좀 더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고객에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고객님 플랜 A에서 플랜 B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경과를 다시 지켜본 후에 플랜 B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 플랜 B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뭐 또 검사잖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생각해주고 있네. 나는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법했는데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 감사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신뢰가 형성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미리 그 고객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서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서류, 상담할 때 뭐 입원 계약서, 수술 동의서, 기타 서류 사인을 해야 되는 어떤 다양한 서류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고객에게 미리미리 바로 확인하고 사인하고 준비가 돼서 고객에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요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착오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 명확한 설명으로 안내하게 되고 또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어떤 보다는 고객님 좀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는 어떤 이러한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상담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해결책이 불편했을 때, 해결책을 내세우기가 어려울 때, 제시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 병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저희 안 돼요. 이렇게 딱 자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하기가 어렵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해줄 수 없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업시키는 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노력을 합니다라는 어떤 표현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해 치료 방법, 시설, 비용 등 어떤 해줄 수 있는 것과 또 해줄 수 없는 것을 미리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갖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한 불안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안정화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강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 이 습관은 환자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친구와 가족과 친척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와 같게 하라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강 병원 예절과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